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희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현주입니다. 네, 저는 김이나입니다. 해외동포 여러분도 안녕하시죠? 네, 저는 현병수입니다. 예, 헌 아니고 현입니다. 현병수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선생님, 근데 오늘 이제 머리의 헤어스타일이 아주 편파적이에요. 여전히 오늘도 어김없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야, 이게 뭐 선생님은 이렇게 머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외출할 때 특히 나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쓴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헤어스타일에 신경 많이 쓰고요. 그렇죠. 외출할 때는 더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머리 하나 묶는 것도 옆으로 묶느냐, 위로 바짝 묶느냐, 뒤로 묶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항상 보면서 느낀 거지만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요. 자, 우리 이나 씨는 뭐 어떻게? 저는 네. 가방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옷 색깔도 잘 맞아야 되고 소재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로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가방을 항상 챙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가방을 싸갖고 집을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네, 현주 씨는 네. 네, 아무래도 패션의 완성은 신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이힐은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하이힐 꼭 챙기죠. 그렇죠. 이 하이힐이야말로 우리 현주 씨에게 꼭 필요한 생명 같은 그런 아이템이죠. 네, 일어서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 주제요, 이 세 분 말씀하신 것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딱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는 이것만은 사수한다. 뭘까요? 헤어, 가방, 신발. 오늘의 주제 나와주세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오늘 여러분의 신발 점검해 드립니다. 구두부터 운동화까지 모든 신발 탐구와 제대로 골라 신는 팁까지 알려드리니 좋은 정보 쏙쏙 골라가세요. 먼저 아름다워지고 싶은 내 마음 알아주는 멋진 그 이름, 하이힐 대해부.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여자들 이렇게 무선전화기 있잖아요. 이렇게 꽂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신고 다니는, 이렇게 딱 신고 다니는 여자를 봤어요. 야, 진짜, 네, 진짜 이게 불편할 것 같고 한데. 가장 예뻐 보이는 굽의 비밀 전격 공개. 그리고 발 건강과의 관계까지 짚어드립니다. 지금부터 내게 맞는 신발도 찾고 발 건강도 찾아가세요.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신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오늘 이 주제는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정말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맨발로 다니는 아프리카 원주민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하지만 신발을 신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최고의 고급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이제 선생님도 평소에 이렇게 딱 보면 이 신발의 굽 높이가 장난 아니잖아요. 예리하네요, 병수 씨. 그냥 보여요. 내 눈에 그냥 보이는데 무슨 뭘 예리해요, 그것 가지고. 예. 사실은 평소에는 제가 평평한 신발, 운동화 즐겨 신거든요. 자주 네. 달리는 편이라. 근데 이런 특별한 날 있잖아요. 오늘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입니다. 예, 그렇죠. 이런 날은 이제 하이힐 신으면 뭔가 우월해지는 것 같고 몸매도 좀 약간 라인이 사는 것 같고. 그 선생님 생각이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주 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높은 공기를 마시다 보면 또 기분 전환도 좋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한 20cm는 깔아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보다는 좀 낮은데요. 그래요? 그렇게 예. 20cm 신으면요, 무릎 나가요.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일단 높은 신발을 신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건 정말 사실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나 씨도 키가 큰데도 굽 높은 거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그럼요. 굽은 아무래도 여자의 자존심 아닙니까? 잘 차려입었는데 굽 낮은 신발 신으면 땅에 약간 붙어 다니는 것 같고, 그쵸. 네, 좀 위축되고 자신감도 뚝 떨어져요. 아래 공기 마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요. 예, 뭐 뭔가 지금 착각들을 하시는 게 있어요. 무조건 이게 높은 거 신는다고 이게 예뻐 보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우리가 버스를 타면요, 왠지 그 노약자나 임산부보다 왠지 더 불안해서 자리를 양보해주고 싶은 게 굽 높은 신발 신는 여성들이에요. 바로 이게 키를 신은 여자들입니다. 그런 여자들 정말 보기 싫어하는 남자들도 은근히 있고요. 스스로가 또 굉장히 어색해 보일 때도 있어요. 예. 좀 찔리네요. 걸음부터가 좀 어기적 그렇게 걷게 되는데 맞아요. 높은 굽이라고 다 같은 굽이 아닙니다. 뭐 7cm, 10cm, 15cm 천차만별이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황금 비율 구두 굽 높이 찾아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이힐을 포기할 수 없는 여성들. 몸매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하이힐의 굽 높이가 궁금하다면 주목해주세요. 판도사에서 여러분의 몸매를 살려줄 최적의 굽 높이를 찾아드립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꿈꾸는 여성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이힐. 하지만 무조건 굽이 높다고 해서 몸매 라인이 예뻐질까요? 여러분, 오늘 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오늘 예쁜 구두를 신어본다고 해서 제가 좀 꾸미고 왔는데요. 하이힐을 사랑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한번 신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우와, 이곳은 천국.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각양각색의 구두들.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어디가 천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의 본분도 망각하고 구두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몸매 라인을 찾아줄 구두 디자이너 장윤주 선생님.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신어보세요. 아, 정말요? 네. 아싸. 아직 신어본 적 없는 화려한 구두에도 관심이 갔는데요. 재질부터 모양까지 꼼꼼히 따져봐도 저를 예쁘게 만들어줄 구두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떤 구두를 찾으세요? 제 몸매를 좀 예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구두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굽이 좀 높아야 그 바디 라인을 좀 살려주니까 높은 굽 쪽에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센치 정도가 좋을까요? 하나씩 신어보시면서 잘 어울리시는 걸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몸매 라인을 가장 돋보이게 해줄 구두를 찾기 위해 플랫슈즈부터 10cm 이상의 키릴까지 다양하게 골라봤는데요. 먼저 플랫슈즈와 11cm의 하이힐을 신어봤습니다. 분명 같은 거울로 비춰본 제 모습인데 몸매가 많이 다르죠? 게다가 이 확연한 다리 라인의 차이가 여러분도 보이실 겁니다. 똑같은 제자리 맞나요? 아니, 플랫슈즈를 신으니까 몸매 라인도 잘 안 살고 좀 신을 맛이 안 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힐이 낮으면 각선미를 살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포기하셔야 되지만 또 나름 귀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깜찍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서 또 플랫슈즈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럼 몸매가 예뻐 보이는 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굽이 높을수록 바디 라인을 살려주기 때문에 그 각선미를 돋보이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 본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 굽 높이를 선택하셨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골라봐 드릴까요? 굽이 높다고 무조건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면 최고의 굽 높이는 과연 몇 센티미터일까요? 구두 전문가가 골라준 최고의 굽 높이는 바로 9cm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몸매를 가장 아름답게 살려주는 굽의 높이는 7cm에서 9cm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쪽은 굽이 없는 플랫슈즈부터 5cm까지, 아래쪽은 7cm에서 11cm를 신어본 모습인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래쪽 높은 굽 쪽이 몸매가 훨씬 예뻐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8, 9cm를 신으면 몸매가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힐을 신게 되시면은 엉덩이가 좀 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다리 라인도 좀 길어 보이고 또 배에 좀 힘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좀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플랫을 신었을 때보다는 훨씬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성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이힐.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조건 높은 굽만 찾지 말고 여러분의 황금 몸매를 찾아주는 굽 높이로 더 아름답게 신으세요. 야, 이게 많이 예, 확실히 이게 구두 굽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건 있네요. 그래요?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말로 태어났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말발굽을 깔아놓고 그래야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신났어요. 이게 진짜 무슨 방송인지 실제 생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리얼 버라이어티 수준으로 잘 봤네요. 자, 선생님 근데 구두 보고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이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자라도? 저는 부럽던데요. 이번엔 정말 따라가고 싶었어요. 부럽네요. 그래? 학교를 가지 말고 거기를 따라가셨어야죠. 예? 아니죠. 그만두셨어야죠. 예, 여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순간 제가 이성을 잃고 너무 좋아하긴 했는데 하지만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상적인 굽 높이를 알아왔잖아요. 네. 예쁜 구두를 신으면 자신감이 상승하는 만큼
꼭 맞는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이 하이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딱 나왔는데요. 구두굽이 비율을 좋게 해주고 또 비율이 좋으면 맵시가 나는 거 당연하니까 좀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뻐 보이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6등신이 8등신으로 보일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구두의 마법 같은 힘이니까요. 네, 진짜 이게 구두의 마법의 힘이 또 느껴지는 게요. 우리가 너구리월드 같은 데 가면 삐에로 아저씨 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 굉장히 높은. 그 아저씨들은 진짜 뭐 36등신까지 돼요. 네, 크신 분들은. 심지어 저는 그 깔창을 끼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야, 이거 비율 지킨다고. 위험하죠. 굽이 너무 높으면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질 확률도 높고요. 그러니까요. 걸음걸이가 많이 부자연스러워서 보는 사람들까지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안 예쁘죠. 맞아요. 예. 뭐 높아도 좀 적당히 높은 굽을 신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하이힐을 신으면 몸이 긴장을 해서 탄력적으로 변한다. 이런 속설이 있던데 이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발 뒤꿈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순간 뭐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뭐 그냥 순간 긴장일 뿐인 거죠. 네, 탄력은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해야 얻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네. 이게 키리를 신고 걸어가다가 발목을 접지르는 분들 굉장히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깔창을요, 키릴 수준으로 많이 깔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전부 이게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꼴이에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성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필수 아이템, 하이힐. 건강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늘씬한 각선미와 스타일을 위해 매일 하이힐을 신는 여성들. 하지만 스타일리시한 여성의 발도 과연 멋질까요? 그동안 하이힐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여성들의 발. 오늘 판도사에서 공개됩니다. 하이힐이 여성들의 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러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저쪽으로 가셔갖고 이제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저도 평소 하이힐을 즐겨 신기 때문에 발 건강 상태가 궁금했는데요. 먼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엑스레이를 찍고 하이힐과 플랫슈즈 등 평소에 자주 신는 신발을 신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신발의 모양 그대로 발 모양이 바뀌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 모양이 바뀐다는 건 발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제 맨발로도 사진을 찍었고 하이힐하고도 사진을 찍었는데 일단 하이힐을 신게 되면 그 모양대로 발이 변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발가락이 휘게 되는 무지외반증, 또 발바닥이 아프게 되는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됩니다. 네, 무지외반증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건가요? 자, 무지외반증은 무지 그러면 엄지발을 무지라 그래요. 외반 그럼 옆으로 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지발이 밖으로 휘면서 밑에가 툭 튀어나오는 변형, 그거를 무지외반증이라고 그러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무지외반증 환자 중 약 87%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무지외반증 환자 중 여성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이힐 때문. 볼이 좁고 굽이 높은 하이힐을 오랜 시간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물리적인 압력을 받아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죠. 하이힐은 무지외반증 외에도 척추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하이힐을 신을 경우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자세가 되고 중심 잡는 것이 힘들게 돼 평소보다 허리가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즉 하이힐을 오랫동안 신게 되면 척추가 점점 휘어지면서 단순한 허리 통증에서 허리 디스크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네, 이제는 하이힐도 포기해야 되나 참 안타까워지는데요. 그렇다면 신을 수 있는 게 이제 운동화, 플랫슈즈 이 정도밖에 없는 건가요? 특히 플랫슈즈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플랫슈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가볍고 편한 신발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신발의 기능 중에서 발바닥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플랫슈즈는 쿠션력이 너무 없어요.
플랫 슈즈를 신고 걷는 건 맨발로 그냥 걷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발바닥 전체에 압력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뜻이죠. 하이힐과 비교를 하더라도 플랫을 신을 때 뒤꿈치가 받는 압력은 하이힐의 무려 1.4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을 자주 신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뼈에서 발가락 부위까지 붙어있는 족저근막이 손상을 입어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요. 성인의 발 뒤꿈치 통증이 원인인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아프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디딜 때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났다 생각하셔야 되고 이때는 꼭 병원에 가야 돼요. 족저근막염이 제대로 생기면 그걸 치료하는데 평균 기간이 1년 걸려요. 1년 정도 걸리는 병이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만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이 우선이고 그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남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키높이 깔창과 키높이 구두는 어떨까요? 키높이를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높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 문제는 그대로 서 있기 위해서 발목 주위에 있는 모든 근육이 굉장히 과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피로감이 온다. 그게 1번이고 정상 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는 발목이라든가 발목 주위의 관절과 힘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체로 이제 발이 굳어지게 되면 변형, 아까 얘기했던 무주해반증 아니면 족저근막염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도 생길 가능성이 많죠. 하이힐을 신어 아름다운 몸매 라인을 뽐내고 키높이로 자신감을 살려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발 건강은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이힐도 키높이 구두도 발 건강 지키면서 지혜롭게 신으세요. 와우, 예. 야, 여기는 정말 사이언스 팁입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요. 저는 진짜 신발을 신고 엑스레이를 찍는 건 살다 내가 살다 처음 봤네요. 예. 현주 씨의 발 상태가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는데 평소에 이렇게 제가 신고 다니는 굽을 보면 그래도 발이 생각보다 예, 건강하고 괜찮은 편이에요. 네, 아직 쌩쌩합니다. 예, 아우, 그러네요. 예. 오히려 제가 그거 보고 나니까 얼른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걱정되는데요. 선생님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많지 않거든요. 예. 자, 아무튼 뭐 그래요. 예. 네, 근데 하이힐 즐겨 신는 사람치고 통증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거의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직접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엑스레이 여러 사진을 찍어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서 저도 이 하이힐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예, 요즘에 이제 남자들도 높은 굽을 갖고 있는 신발을 굉장히 많이 신거든요. 그리고 여자들 굽처럼 이게 뾰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굽이 너무 높으면요. 체중이 발바닥에 전체 고르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보신 것처럼 다양한 통증이 올 수 있고 수술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도 여자도 너무 높은 굽은 안 돼요. 그러면 아예 굽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납작한 신발은 어떨까요? 네, 플랫 슈즈 말하는 거죠. 네네. 네, 굽이 너무 낮으면요. 평지를 맨발로 걷는 그런 느낌일 텐데 그것 또한 다리 근육이나 발가락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2, 3cm 정도의 굽이 건강에는 좋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굽 선택이 중요한 거고요. 굽과 더불어서 신발 바닥의 쿠션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또는 딱딱하면요. 무릎과 발목에 좋지 않으니까 알맞은 쿠션감을 가진 깔창을 선택하세요. 네, 오늘 뭐 이상적인 이 굽 높이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잘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총정리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이뻐 보이는 여성분들이 신는 하이힐 같은 경우에는 7cm에서 9cm라 그랬고 그리고 가장 건강에 좋은 거는 2에서 3cm라 그랬는데 헷갈려요.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 선생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자분들이 하이힐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매일같이 하이힐을 신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신발도 굽에 따라서 2-3개 정도를 준비해서 번갈아 가면서 신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왔을 때 발이 굉장히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럴 때 발목 주위에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더 무려 5분 정도 발을 담그자. 그리고 손으로
발가락 사이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가장 많이 피곤한 건데 발가락 옆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피로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신지 말자. 그리고 집에 와서 그때그때마다 발의 피로를 풀어주자. 이겁니다. 네, 이게 선생님께서 이제 하이힐을 포기할 수 없다면 매일매일 신는 거 좀 포기하는 게 좋다. 예, 우리 하이힐에게도 휴가를 좀 보내줘라.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보신 것처럼 발을 저렇게 꾹꾹 눌러서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또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도 발 피로를 푸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네. 예, 발연기를 좀 하라는 뭐 그런 거네. 오므렸다 폈다.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잼잼하는 것처럼 전문용어로 발잼잼이라고 하죠. 그렇죠. 발잼.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런 걸 하세요? 집에서? 선생님의 사생활을 다 알게 됐네요. 이게 혼자 있을 때 발잼잼을 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신경 써야 합니다. 걸음이 이상하면요. 굽 한쪽만 닳게 되고 결국 몸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오른쪽 신발만 닿는 경향이 있는데 걸음걸이를 좀 잘 살펴야 되겠어요. 또 유명한 질환 있잖아요.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혈액순환 장애로 다리가 붓거나 종아리 혈관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증상입니다. 이것 또한 하이힐이나 부츠가 한 원인이라고 하니까 발도 좀 숨 좀 쉬게 해주자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뼈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요, 높은 신발 절대 안 됩니다. 예뻐 보인다고 부모님 몰래 슬쩍슬쩍 신고 다니다 보면요, 저도 그런 적이 사실은 있는데 발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절약도 좋지만 아이들 신발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발과 책에는 절대 돈을 안 아낍니다. 신발과 책에는 그렇게 돈 안 아끼고 밥 사는 건 그렇게 왜 이렇게 아껴요? 네? 학교에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고 돈 많이 버시는 사드리겠습니다. 밥 한번 사요? 네. 네. 발이 쑥쑥 자라는 아이들 신발도 자주 바꿔주세요. 네, 이제 또 이제 예쁜 신발은요, 기분도 좋게 하고요, 자신감도 상승시키는 정말 매력 덩어리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늘씬해 보이려고 아픈 것도 참아가면서 막 신다 보면요, 남는 건요, 못생긴 발과 고통뿐이겠죠. 정말 못생긴 건요, 이렇게 태어난 얼굴 하나로 족합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PDS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근데 집에 신발을 몇 켤레 정도 갖고 계세요? 신발이요? 안 세봤는데.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신발장 하나는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신이 내가 좀 좋아하는 신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신발 종류를 좀 좋아하세요? 슬리퍼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굽이 높은데 편한 신발이 있어요. 좀 비싸긴 한데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예. 자, 그러면요, 현주 씨 같은 경우에 당연히 키리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높은 거 그냥. 제가 네. 한때는 하늘로 참 네. 많았어요. 근데 저도 나이 먹으면서 좀 낮은 신발들 하나둘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등산에 취미를 붙였거든요. 등산화 하나둘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에 등산을 하세요? 네. 야, 그래서 요즘에 방송할 때 가끔 내용이 산으로 가고 막 그렇거든요. 아니, 날다람쥐라고 네. 못 들어보셨어요? 산소녀? 그래요. 예. 자, 그러면요, 등산화 이거 제대로 선택을 하셨나요? 글쎄요. 뭐 신어보고 편한 거 뭐 이런 거 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은 좀 잠깐 기다리세요. Wait a minute. 자, 그리고 저기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발을 좋아하세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딱 보기에는 명품 신발을 굉장히 선호할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는 아무거나 걸쳐도 명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명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야, 저기 이나 씨랑 그 촛불 있죠? 활활 타오르는. 네. 이나 씨와 촛불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데요? 꺼져. 에? 꺼져. 진짜 방송 중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뭐 하겠죠. 아무튼 저는 사실은 가격보다는 뭐 종류별로 다 갖춰놓고 상황에 따라서 맞게 골라 신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샀는데 내 발이 250인데 예를 들어 360을 샀다거나 그 신발 샀다가 실패한 경험 있으세요? 뭐 아무래도 하이힐 같은 거는 매장에서 신었을 때는 편했는데 오래 신고 걸으면 발 아플 때 많잖아요. 그때 좀 잘못 샀구나 싶죠. 그런데 뭐 사실 오래 걸어보고 사면은 눈치 보이니까 일단 예쁘면
신고 보는 거죠. 아,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내가 못 살렸네요. 근데 지금 병수 씨가 자꾸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거를 잘 종합해보면 신발 종류별로 뭘 알아볼 것 같은데. 그렇죠. 빙고 그겁니다. 오랜만에 밀당 한번 갈게요. 제가 뭘 알려드릴 것 같나요? 뭐를? What?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에서 만나보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 발에 약이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는 신발. 제대로 신는 법을 판도사 TOP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TOP에서는요, 신발 신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런데 신발 이거 그냥 신으면 되지, 신는 법이 따로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TOP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그 생각이 확 바뀌실 거예요. 독감 예방 주사와 구두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딱 맞아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발이 건강하려면 딱 맞아야 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신발 신는 법 첫 번째는 내 발에 딱 맞게 신는 신발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구두인데요. 다른 신발에 비해 높은 굽을 사용하기 때문에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발에 딱 맞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힐의 경우 체중이 발 앞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발가락이 너무 꽉 끼지 않도록 발끝 부분에 약간 여유가 있는 구두를 신어야 합니다. 또한 구두의 높은 굽이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하지만 편한 발을 위해서는 3cm가 넘는 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폭신한 흙길 대신 딱딱한 아스팔트와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경우가 대부분. 발이 혹사당하기 쉬운 환경인데요. 구두 바닥은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튼튼한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높은 구두는 출퇴근용으로만 신고 직장 내에서는 굽이 낮은 편한 신발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 무릎이 아프거나 당뇨병이 있다면 슬리퍼나 뒤꿈치에 끈이 없는 샌들을 신는 것은 금물. 헐렁한 신발을 신게 되면은 발이 신발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신발이 발에 안정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발이 신발 안에서 놀게 되면은 그런 안정성 부여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평소 보행할 때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신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충격이 발목이나 무릎에 바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강이 쪽 근육을 30초 정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면 좋습니다. 또한 구두를 신은 후에는 더운 물에 발을 담가 피로를 풀고요. 조격 후에는 발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양말을 신어서 따뜻해진 발을 보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구두는 발에 꼭 맞게 신고 대신 직장에서는 굽 낮은 신발을 신어서 발 건강을 챙기라는 얘기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직장 여기 YTN 스튜디오에서는요, 제 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신발을 신습니다. 이런 거. 예? 이렇게 굽이 없어요. 예? 얼마나 제 발이 건강합니까? 자, 다음으로 만나볼 신발 신는 법은요, 눈치 빠른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살짝 여유롭게 신어야 하는 신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발 신는 법 두 번째는 살짝 여유롭게 신는 신발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화는 구두보다 살짝 크게 신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쪽 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큰 쪽 발에 치수를 맞춰야 합니다. 운동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딱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은 금물. 오히려 발이 약간 붓는 오후에 운동화를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의 발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붓는 경향이 있는데요. 낮에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발이 붓게 되는데, 그런 붓기 때문에 오전에 신발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오후에 신었을 때 꽉 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 선택은 오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발보다 지나치게 큰 운동화를 신으면 평발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신었을 때 편안한 운동화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요즘 남녀 불문 키 높이 깔창이 인기인데요. 키가 커지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발 크기에 적당한 높이의 깔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 길이가 260mm, 발가락 길이가 30mm라면 4cm의 굽이 적당한 것이죠. 또한 키 높이 깔창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발목을 충분히 감싸는 신발이 좋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야, 이거 뭐 본인 발에 맞는 깔창 높이 계산법 저거 참 좋네요. 저는 뭐 키미남이라 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 키는 183이고요. 제 발은 280. 예? 발이 키보다 더 커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신발 신는 법은요. 운동화보다도 좀 더 넉넉하게 신어야 하는 신발인데요.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신발 신는 법 마지막은 넉넉하게 신는 신발입니다. 정답은 바로 등산화. 등산화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운동화 사이즈보다 10mm 정도 크게 신는 게 좋은데요. 등산화는 산을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신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산 시에는 발등은 꽉 조이고 발목은 느슨하게 묶는 것이 좋은데요. 산을 오를 때는 발목에 움직임이 많기 때문이죠. 느슨하게 묶어야 등산화의 뒤꿈치 피부가 쏠리지 않고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반면 하산을 할 때는 체중이 앞으로 쏠리니까요. 발을 뒤꿈치 쪽으로 바짝 당기고 발목을 조여서 발가락이 신발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을 할 때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에 잘 맞는 등산화를 선택을 하시고요. 특히 발이 등산화에서 놀지 않게 끈을 촘촘히 매서 발이 등산화가 발과 발목에 그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할 때 발이 불편하면 건강과 재충전을 위한 등산이 자칫 힘든 행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묶기 귀찮다고 그냥 하산하지 말고 등산화 꼭 제대로 신어야겠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발을 보호하는 도구라는 것 이제 아셨죠? 내 발에 맞는 신발로 건강 챙기세요. 좋다. 세상이 흙길이었을 때는 신발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됐지만 아스팔트길로 변한 지금은 신발을 좀 제대로 골라줘야 된다는 말 확 와닿는데요. 그러게요. 신발 한 번 사면 오래 신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꼼꼼하게 남편 고를 때처럼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바닥이요 좀 딱딱해질수록 우리 몸이 받는 그 충격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신발을 잘 선택해서 신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끈없는 샌들이나 슬리퍼 신으실 때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안 벗겨지게 걸으려다가 다리나 발목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슬리퍼 같은 경우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마침 또 이렇게 뭐 우연찮게 슬리퍼가 여기 있네요. 여기 딱 있어서 하는 건데 비 오는 날 우리가 이게 슬리퍼 이게 발이에요. 이렇게 신잖아요. 이게 딱 신습니다. 신데 비 오는 날 이게 잘못하다가 좀 달리다 보면 미끄러졌어.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맞아요. 예,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는데 방구를 꼈어요. 갑자기 누가 들어와.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거거든요. 창피하고 진짜 이게 실감난다. 예, 슬리퍼 신고 이거 오래 걷는 거 아닙니다. 긴 보행 때는요. 웬만하면 운동화를 꼭 신으세요. 예. 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요. 이 일반 운동화랑 러닝화 고를 때 어떤 차이를 둬야 될까요? 그렇죠. 차이를 줘야죠. 질문이 아주 좋아요. 굿. 자, 이 조깅화는요. 쿠션이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아요. 뛸 때 체중이 발에 많이 실리는데 너무 또 푹신하면 무릎이 다칠 또 위험이 있습니다. 예. 러닝화는 땀 흡수가 잘 되는 걸 골라야 되고요. 매일 뛰는 분들은 두 켤레를 사서 번갈아 신어야지 아니면 땀 때문에 무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요. 왜 날 보면서 얘기를 하죠? 무좀이 뭐 죄입니까? 무좀 있는 게 죄예요? 무좀 유죄, 유좀 무죄. 뭐 이런 말 이게 뭔 소리죠? 뭔 말을 하는 거죠? 예, 아무튼 저기 뭐 넘어갈게요. 자, 러닝머신에서 달려보기 한 뒤에 모습을 또 분석을 해서 발에 맞는 조깅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곳이 또 생겼어요. 정말 서프라이즈하죠. 그렇죠. 그만큼 내게 맞는 신발 정확하게 고르는 게 아주 임포턴트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피부만 노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발도 20대 후반부터는 노화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예. 얘도 지금 35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요. 신발로 발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병수 씨 발 언뜻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말이. 그렇죠. 예, 복잡하죠. 부분 아주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좀 긁어줘요. 가려운 데를. 예. 발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이제 뭐 선생님 목소리에 또 힘이 쫙 들어가는 걸 보니까 그 시간이 또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럼요. 스무스하게, 그렇죠? 다가왔습니다. 예, 신발 잘못 신어서 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잇.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 아닌 제품을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산 구두 유해물질 검출 사건 기억하시나요?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DMF라는 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5배 넘게 검출됐는데요. DMF는 가죽 쇼파, 신발 등 피혁 제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할 때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피부에 노출되면 통증이나 가려움증, 염증, 붉은 반점, 호흡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소파나 가구, 구두 등의 DMF 사용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중국산 저가 제품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중국산 저가 슬리퍼를 신고 피부가 괴사되는 피해도 있었는데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작용은 식품, 공산품 등을 가리지 않아 더 위험한데요. 이렇게 규제 없이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들은 몸에 유해할 뿐 아니라 품질도 좋지 않으니까요. 싼 가격에 혹해서 중국산을 구입하기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떤 신발을 신고 타느냐에 따라 위험천만한 공간으로 변하는 에스컬레이터. 주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들이 많이 신는 부드러운 재질의 신발이 끼임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성수지 소재로 만든 샌들이나 고무장화는 에스컬레이터와 마찰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한데요. 틈새에 한번 끼어버린 신발은 빼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도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끼임 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했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습관. 어린이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요. 신발이 디딤판의 노란색 안전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신발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하이힐이나 우산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급하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뛰어다니거나 스마트폰에만 집중하지 말고 꼭 전방을 살피는 습관 들이셔야겠습니다. 요즘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운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경우 소주 3잔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하이힐이 진짜 죽음을 부를 수 있는 킬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운전을 하면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서 밟을 때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받침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발바닥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급제 동시 하이힐을 신을 경우 굽 낮은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정지거리가 4m 정도 길게 나왔는데요.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이힐을 벗은 채 맨발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벗어놓은 신발이 자칫 페달 밑으로 들어갈 경우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이힐을 신어야 하는 여성이라면 운전 중에 신을 굽 낮은 신발을 차 안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초보 운전자의 경우에는요. 운전에 집중하기 위해 의자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앉기 쉬운데요. 이런 습관도 운전할 때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잘못 신으면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도 있는 신발. 항상 안전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하이힐 얘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굽 높은 신발 신고 운전하면 사고 확률도 높아진다. 이게 통계로 입증이 된대요. 네, 그러게요. 교통사고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하이힐 사고 위험이 또 있어요. 뾰족한 굽에 한번 찍혀보셨나요? 아, 네, 저 지켜봤어요. 아, 그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저 찍혀봤어요? 지하철에서 그냥 맨살에 이렇게 콱 박혔거든요. 진짜 아파하고 있는데 당사
사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요. 야, 이게 진짜 문지방에 우리 발톱 딱 찧었을 때 그 고통이죠. 너무 아파요. 하도 여기 시원한 거야. 혓바닥에 이렇게 딱 혓바닥 이 고통이거든요. 진짜. 네, 그 고통. 실제로 지하철 계단 오르내릴 때 또 뒷사람을 다치게 하고요. 네. 지하철 안에서도 하이힐 신고 남의 발을 꽉 밟아서 싸움 난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도 싸움 나는 사례가 있어요. 진짜로. 냄새 때문에 지금 싸움 날 것 같잖아요. 그죠? 정말 싸움 나겠네요. 빨리 네. 신으시고요. 예. 그 10,000원 엘리베이터에서도 저도 찍힌 적 있거든요. 정말 아팠어요. 오. 그뿐만 아니라 또 그 굽이 보도블럭 사이에 끼게 될 때가 있어요. 길 맞아요. 가다가. 그러면요, 그걸 빼야 되잖아요. 안 빠져서 쭈그리고 앉아서 빼다가 정말 허리, 다리 다 다치겠더라고요. 맞아. 이 맨홀 뚜껑에 진짜 힐이 딱 박혀갖고 여자들 박혀갖고 벗겨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래갖고 막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난 그런 만화에 그런 거 그죠? 많잖아요. 만화에 진짜 나오잖아요. 띵체로 걷고 막. 막 맨홀 뚜껑을 빼갖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없어 보이죠. 진짜 그리고 이 신발끈 하나도 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끈을 밟고 넘어진다던가 에스컬레이터에 낀다던가 할 수 있죠. 끈은요, 풀리지 않게 예쁘게 잘 매주세요. 네. 그리고 빙판길 낙상 사고, 밑바닥이 미끄러운 신발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그 미끄러운 신발 신고 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다쳤었어요. 기억하시죠? 진짜 신발로 인해 생기는 사건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불량 합성 피혁으로 물이 빠져가지고 양말이 시꺼멓게 위험되고 뭐 신발 변색 일어나고 그래서 망신당하는 일도 많아요. 네, 지금 뭐 사건 사고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배틀 같다. 약간 배틀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도전 천국보다 더 도전적이에요.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식당에서 신발을 훔쳐가는 거. 네? 그 거기 써 있잖아요.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은 책임을 안 져요. 하지만 나는 억울하고. 예, 심각한 사건이죠. 그런 건 신발 관련 사고라기보다는 도난 사고에 가깝지만요. 네. 아무튼 우리는 신발 간수 잘하고 발 건강 잘 지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파이팅 넘치면서 선생님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우리 판도사 PDS 슈즈편, 신발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출근을 하실 때 신고 갈 신발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는 또 AI. AI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 크잖아요. 닭 안 먹고 막. 그렇죠. 지금 저기 전국의 닭집 아저씨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 근데 그 뭐 사람한테는 안 전염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안 먹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중국에서 사람한테 전염되는 경우가 발생이 진짜요? 돼서 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치킨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첫 회에 달았던 MSG랑 비슷한 것 같아요. 표현이 뭔가 위험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안 먹고 말 것이다 이런 걸로.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가열을 그런지. 하고 나면 또 괜찮다는 소리가 있어서 저는 그냥 먹었거든요. 그래요? 네. 참 치맥이 참 좋은데. 그죠?